네, 이번에 또 바쁘신 일정을 불구하시고 저희 또 심포지움을 위해서 이충근 정치학 박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UW 심포지움 이충근 정치학 박사님을 모시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미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장단이 와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예, 보니까 오늘 외국에서 오신 그 여성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아마도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 세계에 나가 있는 동족이 많은 나라일 겁니다. 지금 남한이 5,200만, 북한이 2,300만, 그럼 7,500만 명이 한반도 본토에 살고 있는데, 외국에 계신 분이 750만입니다. 750만이. 그러니까 딱 10분의 1이 외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뭐 국제정치학자다 보니까 국가의 힘을 분석하는 일을 제가 항상 하는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7,500만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7,500만, 그러니까 국력에는 그 사람이 포함되는데, 그 외국에 있는 750만, 그 힘은 우리나라 7,500만, 그러니까 숫자로는 1대 10인데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한번 미국 보스턴에 가서 서울대학교 재미 동창회 거기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 동창회가 이제 훨씬 많지만은 한 300명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300명들이 거의 다 박사예요. 전부 박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가서 일하셔야지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하면서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가 1980년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포들 그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최근에 가보면은 정말 억만장자들이 많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많아요. 박사들 너무나 많고, 그래서 국력의 그 요소 중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데, 해외에 있는 우리 750만은 지금 대한민국 7,500만의 10분의 1이 아니라 아주 넓게 잡으면은 10분의 3도 넘을 거고 10분의 5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력의 10분의 1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쳐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훨씬 유용하다라는 이렇게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학생들 다 가난해요. 우리 와이프는 13개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거기 보면 별일을 다 했는데 정말 바닥 직장을 하죠. 제가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 와서 이제 비상학자가 된 다음에 미국에 세미나를 하러 갔었는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당히 좋은 게 요리하는 집을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한국분이 보니까 우리 와이프 어렸을 때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여인이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아마 남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생활력이 대단히 강하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또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독일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독일 이효정 회장님이 이제 독일에 계시다 오셨고, 아까도 보니까 독일 분들이 많은데, 그 독일 참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입니다. 정말 부러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독일의 아줌마들은 부지런한 것으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일 군대, 그냥 씩씩한 사람들 보면 독일 전차군단 같다고 그러죠. 독일 전차군단. 이렇게 이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최근에 말이죠. 9월 28일입니다. 독일의 공군 수송기가 저쪽 경기도 성남에 내렸습니다. 독일의 수송기가 성남에 내린 것. 그는 참 국제정세가 너무나도 변했구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최근에 말이죠. 독일의 전투기하고 수송기가
아시아에 날아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아시아로 날아와서 훈련을 했는데 그 독일 전투기는 아시아로 올 때 그 비행기에다가 색을 칠하고 왔는데 몸체는 독일 이깃발로 무늬를 그렸고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이쪽 날개에는 태극기하고 일본 깃발 저쪽 날개에는 싱가포르하고 호주 깃발을 그리고 아시아까지 와서 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지금 세계는 말이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 네 나라를 대표로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뭐 또는 그 자본주의를 주로 이제 자유진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갈등이었는데 지금 2020년대의 갈등은 그 소수의 독재국가 몇 나라 그리고 나머지 자유국가의 갈등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아니에요.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독재국가의 독재국가 인권을 유린하는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일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합니다. 자유를 확산시키겠다. 자유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이쪽의 자유를 북한한테 넘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유를 확산하겠다. 바로 그 자유국가의 대열에 독일은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자유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공군이 한국에 아시아에 와서 아시아 국가들하고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그 연습을 같이 했는데 가상적국이 누구냐? 북한 또는 중국입니다. 그들이 아시아에 있는 자유국가들을 건드릴 경우에 독일도 와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죠. 감히 독일이, 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독일은 미국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독일 공군이 아시아까지 오는데 미국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줬다는 거 얘기입니다. 우리 자유국가들은 힘을 합쳐서 같이 뭉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싱가포르, 호주에 와서 좀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원래는 전투기도 같이 오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너무 좀 델리키트하다,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수송기가 왔습니다. 한국에는 수송기가 왔는데 그 독일의 전투기가 일본을 가서 일본 전투기와 함께 또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80년 전에 독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그 미국이 원수였는데 두 나라가 다. 그런데 지금 80년 만에 그 독일의 전투기하고 일본의 전투기가 서로 미국의 같은 편이 돼가지고 미국의 적인 중국하고 싸우는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북한하고 싸우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더라. 이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독일도 자유국가가 됐고 일본도 자유국가가 됐습니다. 아까 국회의원 한 분이 뭐 일본하고 우리가 훈련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자유주의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의 자유를 확산하고 그 자유의 확산은 북한을 자유화시키는 것에도 이제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참 세계적인 천재고 우리 박사님도 물리학 박사인데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인데 뭐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분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우리 인간들은 그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핵폭탄도 만들어냈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친구,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야. 그것은 왜냐하면은 정치학이 물리학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마어마한 그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 맡은 제목이 굳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미래. 우리가 이제 국제정세가 변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오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긴장 속에 사는 겁니다. 이제는 긴장을 잃어버려서 몰라요. 긴장을 이제 모릅니다. 여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러면 막 전쟁할 것 같아갖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사는 사람 다 까먹었어요. 잘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북한 거가 더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한이 통일하면 어때? 제가 그 여기 쭉 와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은 하나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하나로 있는가?
해외 국민들도 하나인가? 최근에 제가 저희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다 뭉치자. 정부도 지금 동포청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난 5월달에 만들었습니다. 해외 교민청.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만드니? 정부도 다 만든다는데 정부는 왜 만든다고 알았냐면은 여당이 하더니 대통령 후보가 다 만들겠다고 공약을 세웠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교민청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있어. 동포청이 혹시 만들었는데 이쪽 사람만 됐다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면 저쪽 사람으로 다 바뀌고 이루 왔다 갔다. 그리고 세력을 뺏겼을 때 그때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 끼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학대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의 동포청이라 된다라고 봅니다. 북한에 들락날락하고 북한의 용돈을 받아 쓰고 북한이 통일해도 괜찮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심지어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선진국은 인구가 다 줄어들어요. 그 인구가 다 줄어드는데 우리나라가 생각을 바꾸면 줄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민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물리학 박사님께서 독일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도 우리나라라고 얘기하고 어디 가더라도 한국임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인구 감소 문제가 더 처절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은 한국 시민이라도 한국 시민으로 쳐주지 않는 그런 민족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구 문제가 전혀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얼굴이라도 미국인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만이 인구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다른 나라 사람 와서 미국 시민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질 않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자유가 많으니까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야, 월남 사람들도 한국 시민 주고 이집 사람 한국 국민 주고 그래서 유지해.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독일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안 쳐주고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이다 도시를 한국 사람으로 안 쳐주죠. 할리도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 줄어드는 것을 걱정합니다. 저는 뭐 그것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이 문제도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되고 지금 군사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통계학자들이 인구 문제를 보고서 이거는 운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Demography is destiny. 인구 통계학은 운명이다. 이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일을 하면 고쳐집니다. 통일하면 5,200만이라는 나라가 이제 8,500만짜리, 7,500만짜리가 되고 통일하게 되면 해외 동포가 싸울 일도 없어집니다. 다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올 기회도 많아집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통일하자라는 그 운동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3년 이내에 통일하자는 그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길에서 뛰어다니고 작전 세우고 미국한테 설득하고 3년이면 얼마입니까? 2025년입니다. 2025년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거는 2025년에 통일이 되는 거는 지금 북한이 거의 끝났습니다. 인구가 2021년 북한의 GDP가 대한민국의 58분의 1입니다. 7년 전에 2015년에는 41분의 1이었습니다. 그 비례로 앞으로 7년 더 가게 되면은 북한은 우리나라 경제력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정말 그 강냉이도 못 먹는 나라들이 10월 4일 선거는 한 발에 1,000만 달러짜리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거 두 번은 한 발에 500만 달러짜리예요. 그거를 옥수수 값으로 계산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걸 벌써 몇 달 동안 쏜 겁니다. 그래서 저 정권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김정은을 손보면 북한이 끝납니다. 근데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를 손볼 수 있는 실력은
무려 수십 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실력이 있으면서 왜 손을 안 보고 있었냐? 김정일을 속아냈다. 김일성을 속아냈다. 김정은을 속아냈는데 그를 중국에 와서 다 가져가면 뭐합니까? 소련이 와서 다 가져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소련, 중국이 다 가져가지 못할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최근에 미국 사람들 분석이 아하,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신경 쓸 여력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북한은 점점 못난 말썽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건드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동안은 북한하고 잘 지내야 돼. 평화, 통일이 아니라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먼저야. 그러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거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뭐 말은 그렇게 직접 하지 않았지만은 평화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모두가 그쪽으로 가는데 9월 초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우리나라 모 텔레비 방송을 불러다가 이거 훈련하는 것을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벙커버스터라고 그거 딱 떨어지면은 60m를 타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입니다. 그거를 장착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온 다음날 김여정이가 뭐 죽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김여정이가 제가 그날 신문에다가 글 하나 썼습니다. 김여정, 김정은 자기가 살자니 나라가 죽겠고 국민들을 살리자니 자기가 죽겠다는 북한 살리는 방법 간단해요. 문 열면 됩니다. 그럼 쌀이고 뭐고 다 들어가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살게 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와 내가 살자니 문을 꽉 닫고 있고 핵실험을 해야 되겠고 국민들을 살리자니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 방송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 보시면 미국 견해가 나오는데 이제 북한이 너무나도 가난해졌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가서 해야 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 구조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라는 미국 부통령, 뭐 그분이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아닌데 와서 휴전선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악랄한 북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사람들이 악랄하다는 말씀은 끝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기회 다 놓치는 겁니다. 이제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데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힘은 이 국내에 있는 우리들의 힘보다 훨씬 막강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미국 하원의원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많다기보다도 여러 명이 이제 지금 당선이 됐고 이번 11월 8일 날 선거에도 또 당선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잘 조국을 위하여 뭐 독일, 미국,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강대국들을 다 잘 설득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합니다라고 선언만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한반도 정치의 핵폭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뭐 이제 제목에 맞게 결론을 내는다면은 이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미래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계신 우리 한국인들 한족들 한민족들 뭐 우리 딸도 내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딸내미가 미국에서 나서 미국 시민인데 축구 시합 할 때 여기다 태극기 그리고 다니는 애는 우리 집에서 걔밖에 없어요. 이게 그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그런 사람들이 힘을 잘 발휘해 주시면은 우리나라 곧 통일되면은 그냥 개런티 할 수 있는 거가 205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2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경력으로 2050년에 세계 1등이 딱 됐을 때 뭐 우리들 그때까지 다 살아가지고 강대국 시민의 기분이 어떤지를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 애들은 당연히 강대국 시민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외국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특히 사모님 여러분들 잘 하셔서 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큰 힘이 돼주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